이번 회차에는 송덕기 로부터 우리가 뭐 택견 손기술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그것에 대해서 추적을 하겠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이 영상은 개인 유튜브 채널에도 올리지만 한국문화저널이라는 정부에 등록된 언론 매체에서 취재 활동을 겸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문화저널 국내판뿐만 아니고 곧 이런 부분들이 해외 사이트에도 뉴스 보도 될 예정입니다. 자, 사람들이 특히 어린 청소년들이 그렇습니다. 이 정보를 이래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이게 어떤 뭡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그게 아니면은 이제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 믿고 싶은 걸 믿는 거예요. 그 나이든 어른들은 그래서 이 교육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정보를 사실관계에 따라서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계속 하는 건데, 문헌을 부분 발췌하고 그 다음에 누락 인용하고 그 다음에 문헌을 이렇게 짜깁기 다른 문헌하고 하는 거 그런 짓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전통 문화라고 하는 것도 이 다른 어떤 주변의 문화와 이게 서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무형의 문화라는 거죠. 사람이 이쪽 지역에서 저쪽 지역으로 이사를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국가도 그래요.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거쳤잖아요. 일본 문화가 많이 지금 전통 문화에 이게 스며들어 있거든. 그런데, 물론 이제 중국 측하고의 관계도 그렇고, 그래서 전통을 표방하는 것은, 나쁘지 않은데, 전통을 표방하면서 없는 것을 만들어내가지고 창작행위잖아. 그러면은 그걸 창작했다 하면 돼. 그럼 누가 뭐라고 하냐? 지금 뭡니까 택견 이런 어떤 시연이나 이런 걸 보고 영상을 보면은 그냥 권투 글러브 끼고 하고 일본 가라테도처럼 격파하고 그거는 전통 택견이 아니요. 아닌데, 변질을 시켜가지고 사람들한테 이 어떤 전통 문화의 그거를 왜곡시켜서 전달한다 이거요. 그렇게 되면 이 받아들이는 사람은 피해를 입습니다.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전통이라는 것이 이게 순수한 어떤 고유의 것이다. 이제 그런 것은 극히 드물어. 왜냐하면 발생해서 시기가 어느 정도 된 거 이거는 그지? 다른 지역의 어떤 문화와 이게 교류나 이런 영향을 받을 이게 기회가 적지. 그런 경우가 아니고 이게 한 100년, 200년 이 정도만 된다 해도 주변의 문화와 이게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구분을 해야 된다. 자, 얘가 길어지는데 택견이 무엇이냐? 이거 지금 추적하는 거예요. 이건 취재 활동 겸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택견에서 손기술이라는 거, 여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송덕기라는 분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좀 알려진 것은 이게 1964년도 한국일보입니다. 이게 1964년도 한국일보 그 다음에 태권도 있죠. 태권도를 문화재로 지정해 달라 이렇게 그 당시 이제 태권도 측에서 문화재 관리국 요청을 해가지고 이제 조사자가 이렇게 나가서 조사를 하다가
조사위원이 예용예 선생이었는데 그분이 태권도는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게 문화재로 지정에 적합하지 않다. 그리고 택견에 대해서 왜냐 본인이 지금 1973년이니까 9년 전이지. 9년 전에 한국일보에 이 송덕기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투고를 해서 이게 보도가 됐거든. 그래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 자료를 택견 그 자료 송덕기 조사 자료를 문화재 관리국에 첨부해서 같이 낸 거야. 이게 원문 전체입니다. 이게 원문 전체. 이게 원문 전체인데 다른 거는 이게 무형문화재 조사 보고서 제 102호 무형문화재 조사 보고서 제 14 이게 14 그다음에 97호에서 109호 문화재 관리국 1973년 4월 이래 돼 있어요. 날짜는 지금 확인을 제가 할 수는 있는데 불필요하고 조사자 예용해 이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택견 이래 돼 있어. 여기에 이게 그때 택견의 기술이라고 해가지고 예용해가 이제 송덕기를 조사해가지고 1973년이지 이때 문화재관리국이 나중에 문화재청으로 그리고 금년인가 그 국가유산청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이 문화재청입니다. 문화재청은 문공부 산하에 있어서 그때는 1973년에 문화재관리국에 보고를 했는데 이게 택견 기술이다 이거야. 그런데 여기에서 뭐 다리를 걸고 그다음에 발차기 하고 뭐 그런 게 있고 칼제비 이래 돼 있어. 칼제비가 뭐냐? 엄지와 검지를 벌려서 우리가 이거를 태권도에서 아금손이라 합니다. 그거를 상대방의 목을 쳐서 넘긴다. 칼제비는 택견에서 손만을 쓰는 단 한 가지의 수다 이래 돼 있어. 그런데 송덕기가 시연하는 영상을 보면 상대가 발을 차는 거를 이렇게 다리를 한 손으로 잡고 이걸로 목을 이렇게 밀어서 넘어뜨리는 그 동작을 많이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칼제비라는 건데 칼제비는 택견에서 손만을 쓰는 단 한 가지 수다. 칼제비는 택견에서 손만을 쓰는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칼제비는 택견에서 손만을 쓰는 단 한 가지의 수다. 단 한 가지의 수. 이렇게 영예 선생이 보고를 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거. 자, 택견이 궁금하잖아. 그지? 그런데 발로 차는 걸로, 이게 어떤 기록이, 되게 그렇지. 뭐 발로 차서 넘어뜨린다. 이런 건데, 택견이 요즘에 하는 거는 보면 어떤 본토 걸로 끼고 주먹으로도 막 치고 막 하잖아. 그러다 시연할 때 이거 이렇게 격파도 하고. 택견이라는 것이 있으면 그게 정체성을 가지고 문화재로서 가치가 이게 보존이 되려면 이 전형이 유지가 돼야 돼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태평무라는 게 있어. 거기 무형인데, 자, 태평무 하는 사람, 책에서 보니까 성무 있잖아. 꽃갈모자 쓰고 하는 게, 저게 멋있어 보인다 이거야. 그럼 성무 동작도 집어넣고, 꽃갈모자도 이제 태평무 하면서 꽃갈모자도 쓰고, 그 다음에 저기 그러니까 출처가 불명확한 그 동작들도 막 끌어다가 그게 태평무 뭐다 이거야. 이름을 붙여 또. 그렇게 해서 할 때는 이게 문화재 해제 사유가 되는 거예요. 유형의 문화가 있고 무형의 문화가 있는데 유형과 무형은 똑같지는 않습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이 무형의 경우에는 이 전형 그러니까 원형이라고 했는데 개념이 좀 달라졌지만 전형을 그대로 이렇게 유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문화재청이나 각 지자체에서 심사를 해서 보유자나 보유단체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법적인 책무가 있어요. 뭐냐? 지정될 때 그 내용, 그거를 보존해라. 전형을 유지해라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없었던 것을 명칭을 만들어내고 그 동작을 변형시키고 다른 데에서 출처 불명확한 걸 가져다가 막 이거라고 막 우기고 정보를 배포하고 이게 문화재 훼손 행위에 이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저기 민원 사항이 들어가면 이 종목은 이 문화재법에 따라서 이게 해제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정된 이 무형의 문화는 비지정 종목들도 있지만 지정의 경우에는 이게 어떤 법의 제재를 받으니까 국가 예산을 받고 지자체 예산을 받는 대신에 그 전형을 유지해라 이거지. 아 니들 멋대로 해라 이게 아니야. 그 일반적인 거하고 구별이 됩니다. 이거는 사회적인 이게 책무가 있는 거예요. 법적인. 자 그래서 택견은 지금 택견 지정된 어떤 그 경위 내막 얘기하자면 너무 길어지고 하니까 우선은 짧게 이번 회차 이번 취재 활동은 택견에서 이 발로 하는 것으로 이게 기록이 자꾸 이게 확인이 되는데 손기술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지금 하는 거는 뭐 유튜브만 들어가 봐도 알 거고. 자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송덕기가 1964년도 한국일보에 보도가 되었는데 거기에 있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1973년도 문화재관리국의 예용혜 선생이 송덕기의 어떤 기술이다 해서 보고한 거 11가지 거기에 칼제비 이게가 하나가 확인이 되는데 칼제비 택견에서 손만을 서는 단 한 가지의 수다. 조사 위원인 예용혜 선생이 확신을 가지고 이거를 쓴 거예요. 단 한 가지의 수다. 택견에서 손만 서는 단 한 가지의 수다 하고 확신을 써서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못하잖아. 송덕기한테 물어봤을 거고, 택견에서 뭐 손으로 뭐 그 당시에 세간에는 뭐 당수도, 공수도, 뭐 태수도, 뭐 이런 그 다음에 주도 이런 무도가 있잖아. 많잖아. 그래 비교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건 없어요. 저렇게 하는 건 물어봤을 수 있고. 자, 이거는 제 주관입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과정, 조사한 과정은 있지. 과정을 통해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택견에서 손만 서는 단 한 가지 수가 뭐야? 칼제비다 해서 문화재관리국에 보고가 된 거예요. 좋다 이거야. 그러면 여기까지는 교차 검증은 안 돼. 송덕기 어떤 칼제비나 송덕기가 했던 동작 그거는 일체 그러니까 유사 동작, 품밟기 유사 동작 코리안 게임스 확인이 되고 하지만 일체 확인이 안 돼. 교차 검증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좋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 초기에 1964년도 한국일보 보도되고 73년도 문화재관리국에 그 보고된 거 이제 기술 11가지 기술이 있어. 거기에 택견에서 손만 서는 단 한 가지의 수가 칼제비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말이란 게 그렇죠.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964년도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과 그 뒤에 1973년도 문화재관리국의 이 조사 보고서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송덕기가 했던 그 택견이라는 것에서 손을 사용하는 기술은 칼제비 단 한 가지다. 조사위원이 확신을 가지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뒤에 문화재 지정이 83년도가 됐는데 이게 83년도에 출판된 책인데 여기는 택견, 송기술 해가지고 이게 몇 가지가 이게 더 확인되냐면은 자 26가지예요.
택견에서는 손만 서는 게 칼집이 한 가지밖에, 단 한 가지의 수다. 이게 문화재 관리국에 공식적으로 보고가 된 거예요. 그런데 10년 뒤에 문화재에 지정되고 발간된 책에는 이게 손기술이 26가지로 이게 확대가 되고 추가가 돼 있어. 근데 이 손기술들에 대해서 출처가 확인이 안 돼. 그냥 송덕기가 했다 이것밖에 없어. 자, 그 뒤에 나온 게 이겁니다. 이거는 1982년에 임동건 문화재위원이 조사를 했는데 신안성시를 조사한 겁니다. 거기에 보면 어깨제비, 이마제기, 턱걸이 이래 놓고 이 세 가지는 칼제비 동작이 응용된 동작이다 이렇게 했어요. 자, 73년도 예영애가 조사하고 택견에는 손만 서는 게 단 한 가지 있는데 그게 칼제비다 해서 그 칼제비 용어가 자 82년 신안성 조사 보고서 그건 임동건 씨가 썼는데 조사하고 거기에도 이 용어는 확인이 돼. 어깨제비, 이마제기, 턱걸이 이 세 가지가 이 칼제비의 응용 동작이다 이거야. 자, 좋다 이거야 여기까지도. 그런데 82년이지. 그 다음에 1년 뒤가 83년이잖아. 문화재 지정되고 나서 그러니까 신안성과 별개로 송덕기 척을 보면은 이게 한 가지라고 했던 것이 26가지로 이게 확대가 돼, 추가가 돼. 그 출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무조건 뭐 택견 기술이다 믿으라 하면 믿어야 되냐? 그래서 이게 문화재라는 것은 이게 검증을 엄격하게 해야 되는데 1983년도에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뭐 거기까지 내가 얘기 안 하는데 자 정리하면 택견에 손기술이 있어. 이게 뭐 발로 하는 발기술 위주인데 자꾸 뭐 손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야. 뭐 지금은 답도 안 나와. 그래 지금 그거는 생각할 필요 없이 거슬러 올라가서 택견에서 손을 사용하는 기술이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도출해 보자는 거지. 그래서 택견에서 손기술을 이렇게 확인을 해 보려고 하니까 1964년도 한국일보 그거는 이제 신문 보도된 거니까 그것보다는 1973년도 문화재 관리국에 보고된 공식적인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건 이제 예영애가 보고한 거기에는 택견에서 손만 서는 단 한 가지 수가 칼제비가 있다 이래서 그 다음에 82년도에 임동건이 그 신안성을 조사하고 그 보고서에는 칼제비의 응용 동작으로 어깨제비, 이마제기, 턱걸이가 있다 이래서 여기까지도 우리가 송덕기의 칼제비는 이 전통 택견에서 예전에 했었는지 확인은 안 되지만 전통 문화라는 게 교차 검증이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무작정 신뢰할 수는 없지만 이게 우선은 긍정적으로 볼 때 용어가 송덕기하고 신안성한테서 공통적으로 이게 한 9년 간격이지만 이 확인이 된다는 거 용어 자체는 칼제비 용어가 그리고 응용 동작으로 이렇게 세 가지가 또 이렇게 가지를 쳐서 거기까지도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1년 뒤에 이 문화재 지정되고 나서 송덕기 측에서 송덕기가 머릿말을 쓰고 출판한 책에는 손기술이 26가지로 확대가 돼. 26가지. 한 가지가 있다 이랬는데 공식 보고서에 26가지 확대가 되고 여기에 대해서 출처 자체가 불명확한 기술들이에요. 자,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사람들은 하세요. 하고 내가 신경도 안 쓰니까. 그러면은 이 26가지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법이라고 하는 것과 그냥 송기술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예법에는 송덕기가 한 가지를 딱 얘기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이게 이제 송기술이지. 근데 여기에 보면 예법이라고 해서 송덕기가 시연을 합니다. 이게. 자, 이 동작이 어떤 동작이냐면 상대를 딱 힘있게 붙잡아 당긴 상태에서 이 주먹으로 상대 겨드랑이 아래쪽을 이게 쳐 넣는 거예요. 이게 여기를 주먹으로 딱 당기고 놓고 쳐 넣는 거예요. 이게 예법이라고 송덕기가 주장을 해서 언제 1983년도 83년도에 자기가 머릿말을 쓴 책에 예법이 딱 지금 한계가 있다 지금 확인이 돼. 예법이라고 지금 한 거야. 다른 거는 그냥 송기술로 이렇게 두고. 그런데 예법이 지금 한계가 있다 했지. 자, 이것도 교차 검증은 안 돼. 그런데 우선은 이것도 긍정적으로 보자 이거야. 그 다음에 송덕기한테서 신한승이 배웠잖아, 그지? 그리고 문화재 지정을 위해서 노력했다 알려져 있는데 송덕기도 문화재 지정 관련해서 본인 일이었어. 신한승 그 개인 일이 아니고 송덕기 본인 일이었어. 그냥 뭐 누가 이렇게 하는 거 뭐 그냥 방치하고 그럴 상황은 아니었으리라고 우리가 충분히 합리적인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예법이 지금 이게 3년도에 이게 예법이라서 한계가 확인이 되잖아. 그러면 그 1년 전이네. 그 이제 조사 보고서, 신한성을 조사한 조사 보고서는 이거거든. 자, 송덕기한테 신한성이 배웠다 알려져 있죠. 그러면 송덕기가, 자, 보자. 73년도에 문화재관리국에 그 조사 보고서 들어갈 때 택견에서 손만 서는 단 한 가지 수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칼제비. 이게 하나가 있다. 단 한 가지 수다 보고됐는데 누락이 되었을 수도 있다. 우리가 거기까지 양해를 하고 봤을 때, 자, 송덕기가 그러면은 예법이란 거를 알고 있었어. 근데 그거를 뭐 얘기할 기회가 뭐 없었다. 자, 그러면은 송덕기한테 신한승이 배웠죠. 그러면은 신한승을 임동건 그 문화주의원이 조사한 게 1982년이에요. 그리고 나온 보고서에 송덕기가 얘기했던 예법이 나올 법하죠. 용어 명칭이 나오고 기술 동작이 확인이 될 것 같잖아. 없어. 명칭도 없고 동작도 없어. 지금 쭉 내려가면서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택견 관련해서 송기술이 우리가 사실관계를 한번 도출해보자. 1973년에 이게 조사보고서에서는 칼제비가 택견의 단 한 가지 수다. 이거는 조사위원회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적어서 문화재관리국에 보고를 했는데 73년이죠. 그 뒤에 그러면은 1982년에 임동건 씨가 그 신한성을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보고서가 나와요. 그죠? 근데 칼제비라는 용어는 송덕기한테서도 확인이 되고 신한성한테도 확인이 돼요. 우리가 이 칼제비는 교차 검증은 안 되지만 우선은 두 사람한테서 확인이 돼, 칼제비가. 그리고 신한성한테서는 이게 세분화되고 가지를 치죠. 어깨제비, 이마제기, 턱걸이, 이게 칼제비의 응용 동작이다. 이렇게 해서 세분화되고 가지를 쳐. 거기까지 우리가 우선은 두고, 그러면은 그 1년 뒤에 송덕기가 출판한 책에 나온 예법이라는 이 용어, 명칭, 예법, 용어 명칭이 그 이전에는
확인이 안 되잖아. 1973년 송득기 조사한 것에도 예법이라는 명칭이나 이 동작 기술은 일체 확인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송득기한테서 배운 신한승이 1982년도에 그 조사를 받고 보고서가 나왔죠. 거기에도 예법이란 명칭이 없고 동작도 없어 확인이 안 돼. 그런데 1년이 지나서 송득기가 머릿말을 쓴 책에 이게 나온다.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 그게 뭐다? 이 복잡화되고 여기를 이렇게 쳐넣는 거다. 이게 택견 예법이다. 이게 택견 예법이다라고 이제 한 거요. 책에 넣어놓은 거예요. 이거 한 개, 기술을. 그리고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이용복 씨가 또 출판한 책이 있어요. 거기에는 예법이 명칭은 들어가는데 이 동작이 아니고 다른 동작으로 또 수록이 돼. 상대를 붙잡고 이 태권도 매주먹 부위로 상대 옆구리 넉골을 치거나 이 관자놀이 이를 후려치는 거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게 예법이다. 예법 1, 예법 2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송득기하고 신한성 이 뒤에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 왜? 제 각각이니까. 확인도 안 되잖아. 출처가 확인도 안 되는데 주장만 있는 거예요.